작전 리포트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작전 리포트 지금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LNG에 이어서 블루수소까지 하는 기업.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네. 전쟁이 너무 오래되고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유럽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고 여기에 또 맞는 기업인가 봐요. 친환경 에너지 LNG 공급도 하고 그럼 가스 기업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제가 이미 이제 정신줄이 나갔어요. 어떤 기업 봐야 될까요? 작전 리포트에서 두 번째 도전하는 기업이고요. 예.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거 과거에 수익을 그렇습니다. 냈던 기업이죠. 네. 예, 어떤 포인트인가요? 동일합니다. 에너지 무기화 그리고 푸틴은 지금 출구 전략을 좀 찾는 모양새입니다. 핵 무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입에 올릴 만한 정치적 수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는 제안이 온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소식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되면서 푸틴의 출구 전략을 조금 더 압박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유럽의 에너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많이 비축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막상 겨울이 오면 날씨도 변덕스러울 수 있고 저장돼 있는 가스가 바닥을 보이면 바닥을 보일수록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노드스트림을 통한 육상 통로는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상 운송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동성화인텍, LNG 본행제 관련된 기업을 살펴본 적이 있죠.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번째 도전하는 이유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사실은 이런 가스 테마, 사료 테마, 이런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부각을 받는 이런 인플레이션 테마를 보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켠은 좀 무겁긴 한데 그럼에도 또 우리는 리스크 해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8월 달에 말씀을 주셨고요. 35,500원 이하에서 매수 추천을 주셨나 봐요. 네. 이 구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수익이 한 30% 네. 난 것 같아요. 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때 당시에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1차로 매수를 했고 다시 박스권으로 보이는 상단까지 나왔는데 그 추세의 반복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번에 네 번까지.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러한 흐름들은 제가 밀짚 모자는 언제 사야 하느냐, 그리고 겨울에. 호빵 관련된 주는 또 언제 사야 되느냐. 가스 난방주잖아요. 그런데 8월 3일 한여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너지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목표가를 초과 달성한 이후에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연기금의 수급이 지금 매도로 바뀌었고 차익 매물들이 의미 있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때를 기다린 다음에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AS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때를 기다렸다 다시 한번 접근할 기회가 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고요. 8월 달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고. 지금 변화된 거라고 한다면 사실 강달러에 의해서 그리고 국제유가에 의해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하향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 뿐 그 이외에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장 위험에 의해서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관심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지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사의 그래픽을 가지고서 제가 빨간색 점을 두고 좀 찍었습니다. 제가 좀 참고를 하고 있고 의견을 좀 청취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는 우크라이나 지역 중에서 소형 핵 무기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루안스크 지역과 리만 지역이 유일하게 좀 꼽혀지고 있는데 리만 지역이 조금 더 주요하다. 왜냐하면 러시아 본토와 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는 선을 넘었다라는 국제사회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만 지역은 가까운 4개 지역을 병합을 했는데 그곳을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병합을 한 러시아 자국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명분이 된다.
그러면 출구 전략으로 소형 핵 사용에 대한 것들이 두 곳 중에 예. 러시아보다는 먼 곳으로 좀 짚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 나온 것은 핵무기 그렇게 쉽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푸틴의 출구 전략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를 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5년도까지 LNG 판매 가격의 상승세 그리고 수급과 공급의 균형선은 25년 정도는 돼야지 좀 LNG 공급 가격의 안정화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계감은 조금 더 이어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이게 들으면서도 불편하네요. 이 그렇습니다. 핵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자주 표현을 하는 것도 좋진 않은데 아무튼 계속 들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고 우리는 이제 봐야 하는 포인트 어떤 부분일까요? 한국가스공사는 LNG 가스를 국내에 공급하는 도매 기업입니다. 예. 그런데 그린 수소가 나옵니다. 블루 수소라고 한다면 수소를 생산하면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 수소라고 할까요? 그런 예. 것들도 있는데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친환경적인 더 가까운 수소다. 그런데 LNG도 액화 천연가스, 수소도 공급할 때 액화 수소를 공급하는데 생산, 액화, 수소 저장, 운송, 판매라는 채널들에 있어서는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이미 한국가스공사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40년경 정도를 목표로 우리나라의 그린 수소 공급 기업으로의 역할을 담당할 기업이 바로 한국가스공사다라고 보신다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린 수소가 최종적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로 가야 할 방향이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지금 그레이 수소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 하면서 사실 수소 뽑는다고 하면서 공해를 유발하는 그렇습니다. 것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린 수소로 가야 하는데 중간 단계가 아마 블루 수소일 거예요. 네. 이제 그린 수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얼마 없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실적 나와 있네요. 실적을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분기별로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연간 실적도 증가를 해야 우리가 추세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61%, 영업이익도 21년 대비 32%, 순이익도 27%.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3년도로 간다면 22년도 대비 매출액 9.4%, 영업이익 61%, 순이익 40.6%의 증가가 이렇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바닥에서 올라가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이 기업의 실상, 펀더멘털은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로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현대 오토에버 말씀드릴 때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두 번 말씀 주셨죠? 그렇습니다. 예, 두 번의 수익을 지금 얻고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현재 구간 어디일까요? 장기 추세로 본다면 이 구간, 이 구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나서 반등 자세가 세 번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라서 확대를 시켜보면요. 다음으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짠.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서부터 추세를 만들어도 1번과 2번, 우리는 지금 2번 차례에서 매수를 도전하겠다라는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박스권을 그려본다면 현대 오토에버가 떠오르시죠? 여기 두 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이익은 증가한다. 그리고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수소에 대한 것들을 국내 인프라를 담당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으로는 지난번에는 35,500원이었는데 이번은 시장 조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 증권사에서는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래도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인 한 34,500원, 35,000원 언저리가 등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34,500원 이하에서는 차곡차곡 담아가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로 4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작전 리포트로 종목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습니다. 한국가스공사였고요. 사실은 시장을 차분하게 굉장히 잘 보세요. 그리고 시장에서 불안한 장세에서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주특기이십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 또 그 해안이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 중이시죠? 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종목에 대한 뷰를 전달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바로 다음 12시부터 이어지는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멘탈을 다스리는 이야기,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좀 유심 있게 보면서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것,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코스닥 750포인트까지는 인내심을 가져보자라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와 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 대해서 키워드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보자면 그럴 것 같아요. 인내와 확인. 지수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포지션을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장기 관점에서는 또 어떤 미래를 가지고 인내를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풀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은 많은 종목 펼쳐놓고 하면 불리하잖아요. 리스크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압축할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이런 게 전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종목을 남기고 어떤 종목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무료 공개 방송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